다음은 신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해 주시고. 이제는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면목 본동, 면목 이동, 면목 오동, 상공이동 출신 국민의힘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현 의장님과 최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중랑을 위해 애쓰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면목역 광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면목역은 평일 기준 3만 5천 명에서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면목역 광장은 지하철 승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도심 휴식처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면목역 광장은 흡연, 노숙, 음주, 고성방가 등 고질적인 문제로 2020년 11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랑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동행센터를 개설하는 등 면목역 광장이 주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면목역 광장은 제 기능을 상실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도 약 10억 원의 막대한 부기를 들여 면목역 광장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정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며, 본 의원도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염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경기 구청장님, 이번 재선에 성공하시고 당선 사례 인사를 하실 때도 면목역 개찰구 옆에서 출퇴근 시간에 피켓 드시고 인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본 의원과 같은 장소에서 주민들께 인사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청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당선 사례 인사를 하신 이유도 있으시겠지요. 면목역은 중랑구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면목역이 있는 면목 본동은 우리 중랑구에서도 많은 주민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동네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목역 3번 출구에서 올라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면목역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주민분들의 공연이나 청년 버스킹, 캠페인 등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본 의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총괄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의 문제입니다.
평온한 면목역광장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와 새롭게 단장하는 면목역광장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청회도 수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하였지만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해결책은 듣지 못했습니다. 면목역광장 재정비 사업에 약 10억 원의 부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올해 3월에 도면이 나온다고 들었지만 설계 도면이 나오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본 의원은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도면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건강증진과에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민관악 합동 캠페인도 추진하였지만 단 한 차례 1시간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면목역광장 재정비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동행센터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면목역광장 LED 전광판 설치는 홍보 담당관에서, 그리고 음주 관련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마지막으로 치안은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도 중구난방인데 어떻게 원활한 협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누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서 해결하겠습니까? 지역 주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목역광장의 특성상 민간이 협력하여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대책 없는 금주구역 지정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 여름 면목역광장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쩌면 주치 문제로 이보다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면목역광장에서 음주 행위를 하고 계실지 모르는 몇몇 분들도 모두 우리 중남구민입니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면목역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배도기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초질서를 확립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순히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의례적인 대처를 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동행센터 운영의 실효성입니다. 우리 구에서 면목역광장 동행센터를 설치하고 2021년 12월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당시 주민분들께서 드디어 면목역광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동행센터 개소 이후 전년 대비 면목역광장과 관련된 112 신고 건수가 약 40% 정도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이 성과는 단순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광장 이용객 수가 줄어든 결과가 반영된 수치 아닙니까?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과 광장을 평소에도 자주 오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울러 동행센터 2층에 본래 청소년 상담실로 사용되어야 할 일명 청톡방은 밤이고 낮이고 개방되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새벽에도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심지어 센터 옆 빈 공간을 통해 들어가 노상 방뇨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범죄 예방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동행센터가 오히려 범죄와 동행하게 생겼습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목역 광장은 신설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 환승 역사에 입지하고 있으며 면목 생활권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면목역 일대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역 광장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지하철역 광장으로 사회적, 문화적 교류의 장소임과 동시에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면목동 지역의 랜드마크로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개원과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열흘 뒤면 1주년이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규 부총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혜진 의원님께서 면목역 광장의 현재 실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쭉 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당선 사례인사 때 만났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당선 사례인사는 면목역 광장에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10군데 다 갔습니다. 전체 내가 그때 같이 당사에 했던 기억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면목역 광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이제 도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이제 기초 인프라로 생각하는 게 공원, 도로, 주차장 이런 데 공공시설들인데 그 중에서 이 광장이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지금 신혜진 의원님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하나의 작은 공원이 아니라 그거는 도시민들이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주거 환경과 도시 생활 여건에 살아가는 도시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그리고 또 쉬고 충전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물길로 보면 저수지 같은 공간이죠. 그래서 도시에서 이 광장의 중요성을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인프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광장에 대한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면목동에 보면 우리가 지난 세기에 이제 구획등기 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를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이 광장에 대한 배려는 그렇게 충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광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이 면목역 광장을 배치해서 만들어놨다는 것. 그거는 참으로 우리가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광장의 지금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주민들 와서 만나고 쉬고 서로
어울리라고 만들어 놓은 광장의 주인이 주민이 아니라 주치자 또는 그 노숙자라는 의견이 대단히 지금 많은 실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도 참 이게 고민이 큽니다. 저희가 이게 저도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이 광장을 어떤 식으로건 잘 회복시키고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계속 해오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주치자와 노숙자들이 이제 여기를 사용하고 그 주치자와 노숙자들의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이게 불안하고 불편한 주민들이 거기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그런 실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치자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먼저 총괄 담당 부서가 어디냐, 그리고 왜 중구 난방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 과가 이제 이런 지적을 또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이 명문역 광장에 가진 문제가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과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물적 인프라, 거기에 나무를 심고 바닥을 정비하고 이런 그 공원이라는 그 기능에 맞게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평온하게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말씀 이제 드린 대로 주치자하고 노숙자 문제가 여기 끼어있기 때문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일이죠.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과들이 또 거기에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 가까이 이제 현장에 파출소까지 다 끼어 있어야 각각의 파트를 아주 정밀하게 다 해결을 해줘야 이 광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그 명목역 광장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같이 본인의 담당의 일을 다 해결해내고 진행을 해줘야 명목역 광장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전체 유관부서 TF를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이제 공원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노숙자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과, 또 경관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과, 또 건강 문제 노숙자 상담을 위해서 건강증진과, 거기에 당연히 현장 관리하는 면목동 본동 주민센터, 그리고 치안 쪽에 중앙경찰서 쪽에서는 생활안전과, 그리고 현장에 면목본동의 파출소,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이렇게 전부 모여서 제가 TF를 구성해서 각자의 임무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임무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한 1,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복잡한 방정식을 제가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모여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신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총괄적으로 누가 조정하고 이거를 그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공원녹지과의 그 총괄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좀 더 상위 단위로 저희들 조정해 나가는 기능을 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을 넣든지 아니 필요하면 저도 참여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금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공원을 결국 주치자나 노숙자분들이 이제 어떤 무질서와 이런 불편을 처리하는 근저에는 이제 음주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국은 이제 주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이 노숙자와 주치자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술을 마시고 왜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지낼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거를 해결해내면 주치자와 노숙자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원인 분석과 대응을 쭉 해왔는데요. 결국 술을 마시는 이유, 취하는 이유, 이거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그 의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여기 와서 결국은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접근도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건 경제적인 접근입니다. 경제적인 접근인데 그것이 이 주치자와 노숙자 문제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돈을 주고 일자리를 줘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 건강정신센터가 붙어 있고 사회복지과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생각, 또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해결해 가면서 이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을 과연 그 질서의 불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범죄라도 우리가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형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는 제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몇 번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만은 이분들을 또 강제하고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분들이 가진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해하고 그거를 처벌할 근거는 확실치는 않다. 그 부분이 또 한쪽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라는 게 또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제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우선 금주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 음주 문제, 그런 판단에 지금 대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 공청회 할 때 그때 신혜진 의원님도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물적인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주치자나 또는 이제 노숙자 문제의 어떤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은 금주 구역을 우선 지정하자. 거기가 음주를 하게 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주 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당장 하루 이틀에 정리는 안 되더라도 방향성은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선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의회에서 이걸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금주 구역을 지정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에 기초해서 한 7월경 되면은 금주구역으로 지금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금주구역의 지정 고시의 의미는 물론 당장 이걸 처벌을 해서 근절하지 않는데 이러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단속하는 경찰관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노숙자건 주치자건 바로 금주구역에서 퇴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실효성을 저희들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길게 보면은 금주로 이를 가는 길에 첫 단추를 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금주구역 지정고시를 다음 달에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단속은 내년도 1월부터 하고자 합니다. 6월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계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 여기가 금주구역에 지정된다는 것을 좀 홍보하고 알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주를 하게 되면 처벌된다는 걸 계속 알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바로 저희 단속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인 환경의 문제입니다. 아까 공청회 때도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쭉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화면 보여주신 대로 거기 의자도 있고 무슨 나무에 무슨 원형으로 이렇게 쉬는 공터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통행하기에도 지금 편리한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대라고 해서 문화공연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평소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과연 이게 적정하냐, 거기 또 마을 모양의 어떤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이 이용 편의성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계를 지금 새로 쭉 했고요. 이 새로운 물적인 환경의 개선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공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잡한 시설도 막 집어넣어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통행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보다는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그런 시설들을 많이 집어넣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원의 이용을 제약하고 그걸 폐쇄된 공원으로 만들어가는데 도리어 일조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 공원 개선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개방형 공원으로 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시설은 전부 제거한다. 그런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구체적인 도면이 왜 안 보여주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6월까지 이달까지 지금 설계 마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지금 반영한 설계안이기 때문에 이달까지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안을 신혜진 의원님 포함해서 의회도 보고 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해서 연내에는 일단 그 면목역 광장 물적 공원 개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일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동행센터 세 번째 말씀 주셨는데요. 동행센터를 왜 만들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이미 뭐 신혜지로는 다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참 그 어떤 불가피한 대안을 계속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상주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 또 민간도 봉사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예 상주를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행센터 만든 뒤에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어떤 그 불편이나 범죄 요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는 저희들이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 경찰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운영이 아까 청덕광의 예를 드시면서 이게 과연 이게 원래 취지대로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느냐, 운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건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당초의 동행센터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면목선 경전철 환승역으로서의 그 면목역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너무나 그 넓은 얘기긴 한데요. 이거 별도로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개발적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제 면목동 전체죠. 이쪽에 면목 그 본동뿐만 아니라 전체 그 면목동의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지역의 노후화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 그리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있는 주택구조, 저택구조 그대로 두고 일부 부분 개선해서는 근본적인 그 생활 인프라의 해결을 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 면목동의 구역정리 사업 할 때의 사회 여건과 지금의 21세기 사회 여건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리고 도로 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개발 사업을 저희가 중랑구 주택개발 사업에 한 20개 정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서울의 25개구 중에 주택개발 사업의 대상 후보지 개소 수로도 1위고 저희가 면적으로도 1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금 주택개발 사업 후보지를 지정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방법은 그 주택개발 사업지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부분은 물론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는 공공 재개발 방식을 택한 것도 있고 기존의 그 작은 단위로 그 추진했던 그런 구역들을 모아서 모아주택 그 방법이라 해서 작은 그 단위를 묶어서 거기에 함께 통합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저희가 가장 많은 그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그 저층주거지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속도는 조금씩 지구별로 다른데 면목동 지역에 대해서도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정도의 보고로 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그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